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운전병의 무덤. 참고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운전병이라는 보직이 다른 보직에 비해서 그나마 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다 꿀로 가도 나는 못 가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군생활이 원래 인생 자체가 빡센 거야. 가스라이팅 좋아. 이렇게 하고 있대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촌새끼도 보내 중인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수님 구독해주고 자주 보는 애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행정병을 보고 공감이 많이 가서 운전병의 무덤을 나온 제 썰을 보내봅니다. 저는 35살 08년 군번입니다. 한창 빡세게 할 때 뒤도 돌아보지만 앞만 보고 뛰어가. 내 나이에 만약 애 나온다, 엄마! 아무튼간에 여러분 30대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빨리 가기 위해서 운전병 병과를 지원해서 입대했고 306 보충대 34단 훈련소 2 야수교에서 레토나 운전병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수교에서 보직을 받게 될 때 훈련병은 레토나 운전병 보직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운이 좋게 레토나 운전병 보직을 받을 수가 있었고 장군 운전병 면접도 보긴 했었지만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군 되면 좋긴 한데 뭐 확률상으로 높진 않습니다. 아무튼 전 야수교에서 몇몇 동기들과 이 군수 지원 사령부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병 그 중에서도 레토나 운전병이면 꿀을 빤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군 지사에 와보니 전부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군 지사에 도착해서 일주일 대기를 했고, 여기서 마지막 날에 가게 될 부대를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진 않을 것 같기도. 아무튼 간에 08년 당시라고 하니까 가야 할 부대 중에 수송 대대가 있었는데, 운전병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운전병이 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부대라는 말이 있어 이곳만 제발 가지 말길 기도했으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가는 부대가 가장 헬이야. 저는 결국 운전병의 무덤이라는 수송 부대에 배치받게 됩니다. 제가 2년간 생활할 운전병의 무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 두 돈 반, 그러니까 트럭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정말 생활하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신막사를 사용하던 친구들도 꽤 많았었는데, 저는 08년에 중대원이 한 생활관에서 일자로 모두 자는 정말 옛날 아버지들의 군대 막사 같은 그런 갭틀딱 막사였습니다. 표현 좋아. 30대 중반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보통 한 중대에 집차병은 3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1명은 중대장 운전병, 2명은 수송작전실 레토나로 선도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자대에 갔을 때는 이미 레토나 운전병은 충분한 상태였고 2주 대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녁이 일주일 남은 말년 서무계원에게 서무계를 인수인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녁 일주일 남은 말년 비웅장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기에 본부에서 한참을 혼나면서 맨띵에 헤딩하듯이 업무를 배워나갔고, 같은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교육계, 보급계 계원들도 병장급들이었기 때문에 짬찌였던 제가 떠맞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딜 가든 짬 안 되면 해야지, 나다 싶으면 해야지, 2등병이면 해야지. A급이 08년 군번이니까 나름 행정 업무는 꽤나 잘했던 터라 행정 보급 간의 행정 업무도 모두 제가 하게 되었고, 부대 일지 자체가 중대 모든 활동을 관리해야 했기에 병사 휴가, 부대 시간표, 경계 근무, 총기 탄약, 보급품 출납, 기타 등등, 나중에는 심지어 간부 휴가까지 제가 모두 관리하게 되어 부사관 소대장님들조차 저한테 휴가 일정을 조율하게 되는 상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보상 좀 제발 많이 주세요. 잘한다고 일만 계속 주지 마시고. 물론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듣기로는 보병 부대나 포병같이 반에 운전병이 1명씩 배치되는 부대를 보면 운전병이 근무를 안 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파견을 가 있기 때문에 뭐 근무를 투입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수송부대는 정비병을 제외한 중대 전 인원이 운전병입니다. 수송부대의 주 임무가 다른 부대가 훈련을 하거나 쌀이나 물건 등 추진 작전을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러한 추진이 있으면 나가는 인원들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야지. 그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 혹은 반나절, 길게는 한 달 동안 부대에 돌아오지 않고 수송 작전을 하는 경우도 있게 부대 내에서 필수인 근무와 진행하는 훈련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행정병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행정병을 하면서 했던 행정을 제외한 업무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발병. 뭐 이거는 그쵸? 두 번째, 무전병. 각종 전술 훈련 행군 시 무전기를 메고 다녔습니다. 약간 갸우뚱한데. 세 번째, 오바로크병. 오바로크가 쉬운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사제 오바로크를 모두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바로크를 이쁘게 잘 쳐서 저희 부대 대대장님 전투복까지 제가 오바로크를 쳤고요. 트럭 위장막 미싱으로 제조도 했고요. 기타 등등 행복한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처럼 미싱을 실현했습니다. 행정병인데 말이죠. 안 끝났어요. 네 번째, 약간 고정근무.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큰 훈련 작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모든 운전 가용 병력이 파견을 한 달 동안 나가게 되었고, 중대원이 본인 포함 6명, 간부 2명이서, 그러니까 총 8명이죠. 교대로 초소근무, 당직 근무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2명씩 초소근무를 올라가야 돼서 3시간 근무하고 6시간 자고 3시간 근무하고 6시간 자고를 반복하며 행정 업무까지 주 야간 고정 근무를 섰습니다. 예, 모두가 운전병이기에 운전병이든 행정병이든 경계 근무는 기본적으로 섭니다. 다섯 번째, 일정에 있던 모든 훈련 및 작업 참가. 유격 2번, 혹한기 2번, 동원훈련 2번, 기타 자잘한 훈련 전부 4번에서 쓴 것처럼 행정병을 제외한 모든 운전병이 나가도 훈련 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대 전술, 대대 전술, 유격, 혹한기, 동원훈련 등등등.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또 모두가 작전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병사는 5명, 간부는 2명 정도가 남았었는데 남은 7명에서 24인용 천막 3동, 상황실 1동, 차량 위장막 6동을 전부 치고 철거했던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스칩니다. 손가락 잘려요. 발가락 잘리고 뒤질 뻔했어. 운전하고 싶어요. 여섯 번째, 야 이거 너무 가는데 5분 대기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수시로 다른 부대를 지원해줘야 하는 작전들을 무조건 가야 하는 수송부대 특성상 운전병을 5분 대기조에 넣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갈 수가 없잖아. 당연히 저희 중대 5분 대기조 차리고 하면 항상 5분 대기조 무전병 역할에 들어갔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병인데 운전병.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행정병인데 운전 보직에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써야 하는 기타 잔심부름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었으면 본인도 가야 되는 거야, 운전하러.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자동차 정비가 있습니다. 운전병들 파견 나갔을 시 정비병들 도와주러 동원을 당해야 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만 간단하게 적은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15년 지나서 많이 까먹었어요. 수송부 특성상 부대에 상주하는 이는 행정병밖에 없기에 운전병의 무덤이라고 소문난 수송부대에서 행정병만이 여리 없이 모든 일정에 참가하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조금 지났기에 많이 나아졌길 기대하며 이상 수송대대의 억울한 행정병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기만 해도 벅차.